애플이 최신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공장 출하량이 급감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요? 종목별로 방향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지수가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된 가운데 다우지수는 5일 연속 오르며 지난 12월 이래 최장기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대만 매체 디지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V 스타트업과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접촉 중인 스타트업은 리비안으로 특정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사가 협상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협력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의 유명 기술 분석가 진 먼스터는 만약 애플이 리비안을 인수할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애플카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애플이 리비안과 손을 잡게 될 경우 리비안의 대주주인 아마존과도 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양사의 AI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10년간 공을 들인 전기차 프로젝트의 포기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미 교통당국, 오늘은 관련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요청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테슬라의 4월 상하이 공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1,100로 높여 잡았습니다. 한편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의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하락했습니다. 디즈니는 EPS가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다음 분기 스트리밍 부문 손실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며 9%대 급락했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1년간 200% 넘게 폭등한 팔란티어, 부진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에 고점 부담감이 합쳐지며 15% 급락했습니다. IPO 이래 첫 실적을 발표한 레딧은 1분기 매출이 48% 뛰어 올랐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팬데믹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운동기구 업체 펠로트는 일부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모색 중이라는 CNBC의 보도에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소문난 잔치이긴 한데 지켜보는 시선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이벤트,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공개 이벤트 Let Loose가 현지 시간 7일 열렸죠. 이 자리에서 애플은 M2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뉴럴 엔진과 M4 칩이 탑재된 최고급형 아이패드 프로 등 다양한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한 건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으로 무엇보다 핵심은 이 M4 칩입니다. 현재 애플의 최신 노트북 맥에는 M3 칩이 사용되는데 이보다도 한 단계 앞선 칩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곧바로 적용된 거죠. 기존 아이패드 프로에는 M2 칩이 탑재됐는데 M4 칩은 M2 칩과 비교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1.5배 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최대 4배까지 빠릅니다. 게다가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돼 M2 칩의 전력 소모 절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자체 AI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ACDC라는 이름을 붙이고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가 애플의 AI 비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고 현지 시간 7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메이트북 X 프로 노트북 컴퓨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9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 칩 제재에 노트북 등 예외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온 바 있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고 인텔과 퀄컴, 양사의 주가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인 뒤 시간외에서 추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WTI 원유 선물은 0.1달러 내린 78.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이 깨진 채로 소폭 내린 채 금과 은도 0.5%가량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가운데 구리만 강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셀 2000만 0.19% 강보합,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1%, 0.74%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